자, 이제 결산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방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결산의 절차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의 회계 순환 과정 본 적이 있죠? 이건 앞에서. 자, 먼저 기중 절차, 기중에 이제 기록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절차 두 개 이제 구분하면은 기중 절차는 당연히 거래 인식, 분계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가 이제 분계장에 직결되고, 분계장 내용이 이제 각 계정별로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되죠. 자, 요게 이제 기중 절차입니다. 어쨌든 이 거래 인식, 즉 분계, 분계장, 총계정 원장 요 자체는 뭐다? 결산 절차가 아닙니다. 이건 기중에 기록되는 기중 절차이기 때문에 결산 절차가 아니다. 요것만 좀 챙기고. 자, 본격적인 결산 절차는 이제 밑에 결산 예비 절차와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는 두 개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게.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순서가 나와요. 순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는 수정 전 시산표 작성에서 시작해서 일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부속 명세서도 작성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수정 전 시산표 작성으로 시작해서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요게 바로 결산 절차입니다. 결산 절차. 자, 먼저 수정 전 시산표. 시산표는 뭐 뒤에서 뭐 다 볼 거지만, 자, 총계정 원장에 각 계정별로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각 계정에 다 차변, 대변에 기록돼 있죠. 그걸 싹 다 모아보는 거예요. 한번 차변에다가 쫙 차변에 있는 것들 쫙 쓰고, 또 대변에 기록된 거, 총계정 원장에 각 계정별로 대변에 기록된 거는 우리 수정전 시산표, 시산표의 대변에다가 쫙,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그냥 한꺼번에 쫙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변 합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어때요? 같아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틀려요.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은지를 갖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전 시산표를 이렇게 작성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결산 정리사항의 요약이다 해서 결산 정리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요약해 보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차가 바로 결산 수정 분계죠. 기말 수정 분계.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그런 결산 정리사항에 대해서 이제 수정 분계를 하게 되고, 그 수정 분계를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해서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게 결산 예비 절차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장부 마감이 나타나요. 계정의 마감, 장부 마감. 여기 나타납니다. 장부 마감은 이제 밑에서 좀 간단하게 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막 이렇게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면 뭐 유형자산 명세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속 명세서의 작성도 있을 수는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순서를. 이런 뭐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장부 마감 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정 마감 나오고 있죠. 우리 손익계정은 경영성과, 이거는 한 회계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다 소멸해 버려야 돼요. 다음 기로 가면 또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수익이 얼마, 비용이 얼마 해가지고 또 이익 만들어내고, 다 없애버리고 또 다음 기회에 가면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손익계정의 마감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수익 비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끝났다. 다음 기회에 가면 이제 새로 시작할 거니까. 하지만 자산부채 계정의 마감은 어떻습니까? 자산부채 계정의 마감은 자산부채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야, 자산부채 각 계정별로 다음 기로 우리가 2월 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이걸 알아보는 게 이 자산부채 계정 마감입니다. 차기 2월. 그래서 자산부채 계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기로 2월 시키기 위한 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손익계정 마감은 대변에 있던 수익이죠. 전부 차변으로 끌고 와요.
그럼 수익을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시계정인 집합손익하고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 비용, 차변의 비용이죠. 차변의 비용들은 전부 대변에 써요. 그래서 비용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 임시계정 집합손익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1번에 수익 없애면서 집합손익이 100원, 2번에 비용 없애면서 집합손익이 80이에요. 그럼 집합손익 잔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집합손익 대변에 100, 차변에 8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손익의 잔액은 대변에 20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 20이 뭡니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역시 집합손익이 대변에 있는 잔액인 집합손익 잔액 20원, 걔를 또 차변으로 끌고 와서 없애버리면서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간다? 이익잉여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변에 이익잉여금 20원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수익 비용 다 없어져 버리고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된다. 되겠죠? 끝. 자, 하지만 자산부채 계정 2월 시킨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자, 매출 채권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감한다 하게 되면은 자산이니까 기초 매출 채권이 있겠죠. 금액도 넣어볼까요, 그냥? 기초에 뭐 100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단기에 뭐 외상 매출이 생겨가지고 외상 매출, 그냥 매출 쓸게요. 뭐 200이 생겼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뭐 매출 채권이 회수된 게 있다 하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겠죠. 뭐 회수된 게 뭐 180이다 이렇게 볼게요. 됐습니다. 기초에 이만큼, 외상 매출 200, 전체 이만큼 중에서 180은 이미 이제 회수가 됐고 나머지 120이죠. 여기다 차기 2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감이에요. 됐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기 2월 시키는 거다. 자, 부채 대해보자. 부채. 이러다 보니까 자산 계정의 경우는 이렇게 대변에다가 차기 2월이라고 기재를 한다. 자, 부채인 경우 보자. 매입채 뭐 대변 계정, 기초 뭐 100, 똑같이 100 있었다. 단계 외상 매입을 했다 하게 되면 외상 매입, 매입 채무 뭐 200이다. 그 다음 매입 채무를 단계 지급하게 되면 매입 채무 갚아버렸다 하게 되면 매입 채무 감소하죠. 지급 해볼게요. 지급 180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 기초와 단기 매입을 통해서 이만큼의 매입 채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180은 갚았다. 나머지 120 남아있지 하지? 차기 2월 이런 식으로. 부채 계정인 경우에는 차변에다가 차기 2월이라고 기재한다. 이게 이제 자산부채 계정의 마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문제.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결산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 돼 진짜. 자,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난다? 수정 전 시산표 작성. 다에 있네, 다. 그 다음 두 번째. 딴 거 아무것도 뭐 볼 필요 없네요. 두 번째는 기말 수정 분계. 그 다음, 라에 있는 수정 후 시산표 작성. 그 다음, 가에 있는 장부 마감해야죠? 장부 마감. 그 다음, 마지막 절차. 마에 있는 재무제표 작성. 됐죠? 간단합니다. 자, 밑에 관련 기출. 기업에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주는 문제. 결산. 결산. 그 다음 관련 기출 또 하나. 다음 중 결산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산 절차가 아닌 거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중 절차. 거래 인식하는 거, 분계장, 총계정원장 그거라고 했죠? 그거는 기중 절차지 결산 절차가 아닙니다.
자, 따라 3번에 총계정 원장의 정기. 이거는 기중 절차입니다. 결산 절차가 아닙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제 시산표를 구체적으로 보자. 시산표.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에 차변, 대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시산표에, 차변에다가 다 적어버려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시산표 대변에다가 각 계정의 대변 금액들을 다 적어버립니다. 그러면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하면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집니다. 다 그거 분석해야 돼요.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자, 개요.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 금액을 집계한 표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일치 여부를 파악 가능하다. 정말 중요한 절차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안 한다는 거는 뭔가가 분계를 잘못했든 뭘 잘못한 거예요. 오류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걸 검증해 보기 위해서 이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고 참고로 자, 지금은 뭐 수기로 뭐 시산표를 작성하고 뭘 작성하고 우리 수기로 뭐 막 이렇게 뭐 하는데 실제 우리 실무에서는 수기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말씀드렸듯이 세무사랑이나 이런 회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회계 프로그램에 이제 거래 인식을 하면서 분계를 다 합니다. 분계를 다 해서 입력을 해요. 하게 되면 회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알아서 다 작성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뭔가 렉이 걸려요. 이상한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점이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적인 바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만 그걸 찾아 들어갑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근데 그냥 막연히 프로그램만 돌릴 줄 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을 갖다가 포착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수기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원리를 그 회계순환 절차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주의. 따라서 총계정 원장으로의 전기 오류시는 시산표의 대차 금액의 금액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분계장에서 이제 분계한 걸 갖다 총계정 원장에 이제 전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전기를 할 때 잘못했다 하게 되면은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 시산표의 양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회사 마음대로 뭐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그 세 번째죠. 일반적으로는 그걸 써요. 자, 합계 시산표는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이다 하게 되면은 현금 계정, 총계정 원장의 현금 계정에 차변 금액, 들어온 금액이 얼마, 나간 금액이 얼마 해가지고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차변에 기록돼 있고 대변에 기록돼 있고 그걸 그냥 다 가져와요. 야, 차변에 다 합쳐보니까 45만 원이야. 현금 계정 대변을 돈 나간 거 합쳐보니까 5만 원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만 보여주기 때문에 합계 시산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잔액 시산표는 퉁쳐버려요. 퉁쳐버립니다. 야, 차변에 45만 원이고 대변에 5만 원인데 야, 퉁쳐봐. 어디야? 45만원에서 5만원 빼면 차변 잔액으로 40만 원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차변 잔액이 40만 원이다. 퉁쳐서. 그래서 잔액 시산표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 합계 잔액 시산표 나오죠? 요거는 위에 있는 두 개를 합쳐버린 겁니다. 합계, 잔액 둘 다 보여달라. 자, 여기서 왼쪽에 합계를 보면은 우리 합계 시산표에 45만 원이 보이죠? 오른쪽 대변의 합계를 보면은 우리 위에 합계 시산표에 5만 원이 보이죠? 요것도 보여주고 45만 원, 5만 원. 자, 그 다음에 퉁쳐서 잔액이 차변에 남는다. 이런 식으로 잔액이 퉁치니까 40만 원이다. 이렇게 둘 다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적인 어떤 시산표들은 다 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씁니다. 예. 회계 프로그램도 그렇게 나와요. 출력이. 그 다음 시산표 등식은 참고. 제가 그냥 넣었어요.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산표에는 아직까지는 순이익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총수익, 총비용이
비용이 차변에 쫙 돼 있고 수익이 그 대변에 쫙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본 자체가 해보면 기초 자본입니다. 결국 왼쪽에 있는 총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항을 하면은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해서 이익이 되죠. 그 이익과 기초 자본을 합치면 뭐예요? 기말 자본이죠. 똑같습니다.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 그건데 그냥 차변 대변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 자, 그다음 오류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뭐 MVP까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중요해요. 이게 자주 나와요. 이 시험에서. 자, 먼저 알아둘 거는 발견 가능한 오류다. 이 얘기는 발견 가능하다. 오류가 발생됐는데 발견 가능하다. 어떤 거는 오류가 난 걸 모를 수 있어요. 발견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돼요. 어떤 때 그럴까요? 발견 가능하다 이 얘기는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차변 합계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변 합계. 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달라요. 눈에 확 보이죠? 아, 뭔가 오류가 있구나. 그래서 발견 가능 오류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발견 불가 오류는 허허, 이건 아주 심각하죠.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가 같아요. 자, 시산표는 단순하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같아 버리면은, 달라져 버리면은 확 보이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발견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발견 가능 오류 보면 차변과 대변 중 한쪽을 기입하지 않았대요. 차변과 대변 중 한쪽을 기입 안 했어요. 차변에 얼마 동시에 이렇게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죠. 동시에 기입돼야 되는데 차변에 기입 안 하고 대변에 기입했다. 분계를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대변 합계가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발견 가능 오류다. 그 다음에 금액을 다르게 기입했다. 차변엔 100원하고 대변은 200원하고 이렇게 보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견 가능해요. 이게. 자, 따라서 보론에 보면, 그럼 이제 오류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오류 발생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죠. 세심하게 일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오류 발생 시에는 이제 역순으로 우리가 역추적한다고 그래요. 했던 거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시산표, 그다음 총계정원장, 그다음 보조원장, 전표, 즉 분계장. 역순으로 역추적이 들어가요. 보론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살짝 그런 말이 나와. 역순으로 검토한다. 그럼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엔 발견 불가 오류인데 요거예요. 뭔가 오류를 발생시켰는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 보니까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문제에 집중돼요. 나왔다 그러면 요겁니다. 이 넷 중에 하나에 걸려요. 예. 아니면 이 4개 중에서 3개 놓고 하나는 이제 위에 발견 가능 오류 이런 걸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누락됐다. 차변과 대변에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어요. 거래가 발생했는데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다. 그럼 어때요? 아무 영향 없죠? 차변, 대변 똑같죠?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차변과 대변에 함께 중복 기록이 됐다. 거래는 하나인데 2번 기록했습니다. 차변에 100원, 대변에 100원 한 다음에 또 차변에 100원, 대변에 100원 이렇게 2번 했어요. 똑같죠? 어쨌든 간에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금액은 같지만 계정 과목을 잘못 분류한 경우다. 금액은 제대로 했는데 뭐 매입 채무를 미지급금으로 하고, 그러니까 계정 과목만 달라진 거지 금액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계정 과목 분류만 잘못했을 뿐이지.
그다음 네 번째, 우연히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의 오류가 포함된 경우다.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의 오류가 포함됐다. 거래상의 금액은 100원인데 이걸 200원으로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200원으로. 그런데 차변에도 오류인 금액 200원, 대변에도 오류난 금액 200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차변에 100원, 대변에 100원 해야 되는데 차변에 200원, 대변에 200원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200원 똑같기 때문에 차변, 대변 합계가 똑같습니다. 발견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일단 좋습니다. 요 네 가지 MVP 치겠습니다. MVP. 자, 문제. 다음 중 C3P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발견할 수 없다. 발견 불가 오류. 요겁니다. 요거. 즉 차대변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기억, 거래 전체를 누락했다. 나왔죠? 그 다음에 니은, 거래 전체를 2번 기록했다. 똑같습니다. 디귿, 차변, 대변 중 한쪽의 금액만 틀렸다. 차이 나죠? 요거는 디귿은 발견 가능 오류입니다. 제끼고. 리을, 분계 입력 시 차변, 대변 금액을 잘못된 동일 금액으로 입력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 해야 되는데 200 했다. 같죠? 발견 불가 오류.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그 다음 밑에 관련 기출. 다음 중 C3표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은 무엇인가? 1번, 대여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래 자체를 누락했다. 차변, 대변 어떻습니까? 같죠? 대여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래 자체를 누락해버렸다? 같아요. 요거. 발견 불가 오류. 자, 우리 문제는 검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을 묻는 거기 때문에 발견 가능 오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현금 매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기록하고 현금 수령액은 정확히 기록한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현금 정확하게 1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매출액을 20만 원 이렇게 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됐죠? 차변, 대변 금액이 다릅니다. 차변, 대변 금액이 다르면 그 합계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발견 가능한 오류다. 됐습니까? 그 답이 2번이고. 3번, 매입채무에 기입해야 할 80만 원을 미지급 계정에 기입했다. 단순한 계정 과목 오류죠. 금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똑같아요. 차대변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 발견 불가. 그다음 4번,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동거래를 중복하여 기입했다. 2번 기록했다. 차대변 합계 똑같아요. 발견 불가 오류. 됐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문제를 접근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써놓은 거.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상한 요상한 말들을 하는데 정말 다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접근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발견 가능 오류는 차대가 불일치, 발견 불가능 오류는 차대가 일치, 이런 경우나 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다 풀립니다. 자, 그 다음 결산 수정분계 항목 보겠습니다. 핵심 이론 보시면 벌써 눈에 좀 익숙하죠? 대부분 우리가 이미 강의가 끝났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한 거예요, 강의. 자, 먼저 현금이 현금성 자산과 관련해서 결산 수정분계. 자, 현금 실사 얘기 나오죠? 앞에서 봤습니다. 현금 과부족 얘기예요. 현금 출납장과 현금 실사액이 불일치 시 일단 임시 계정이 현금 과부족 처리 후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계정과 잡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원인을 규명해라. 규명이 안 된다. 그러면 잡이익, 잡손실 이렇게 처리가 됐었죠.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강의 끝났어요. 이거는 또 머리가 하얘졌습니까? 자, 회계만큼 휘발성이 강한 학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복을 해서 몸에 배야 돼요. 이거는 조금 지나면 또 머리 하얘지고 이럴 거예요. 그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만 그런 것 같은 생각들을 막 하는데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하가지고 다음날 되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찌질하냐.
남들은 다 쉽게 공부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다 까먹지? 머리가 하얘지지? 이래요. 그러면서 막 벽에다가 대갈통을 막 짓져요. 아우 머리 나쁜 새끼 그러면서 스스로 막 그냥 자괴감에 빠져 이럽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갈통을 벽에다가 한 번 주워 박을 때 다른 수험생들은 한 10번씩 주워 박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회계가 원래 그래요. 몸에 뵐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없이는 회계 정복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예금 잔액조에 나오는데 이건 우리 시험 수준을 넘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자, 장부상의 예금 잔액과 은행 예금 잔액의 불일치를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한다. 당좌 예금이 있으면 장부상의 당좌 예금 우리 잔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은행 자체 내에 예금, 우리 회사에 대한 잔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웬만하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명 이런 서식을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다 이렇게 말해요. 은행 계정 조정표. 우리 시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 다음 미결산 항목 다 봤죠? 이미 다 봤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전도금 이런 것들 임시계정 반드시 사용 내역을 밝혀서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된다 했죠. 재무상태표 절대 재무제표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밝힐 수 없다, 뭔지 모른다 하게 되면 전부 잡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잡손익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끝난 얘기고. 그 다음 유가증권 우리 평가손익 잡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평가손익은 단기손익,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손익을 잡는 수정분계 기말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강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매출채권 이미 강의 끝났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자, 매출의 귀속이죠. 수익 인식 시점에 따라서 그 기간 귀속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되겠죠. 매출이 누락됐다? 그럼 다 잡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 결산 수정 분계 때 들어갑니다. 이미 강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매출 원가, 재고자산 평가, 감모손실, 평가손실, 회계처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매출원가 산정, 매출원가 산정 분계 다 했었죠? 이미 강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위에 보면은 자, 매입 계정을 사용했다 하게 되면 상품의 기초는 상품 계정이 있는데 기초에 매입 계정이 별도로 상품 매입될 때 매입 계정을 사용했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정 전 시산표의 상품 잔액은 뭐예요? 기초 잔액이죠? 매입을 계정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발생주의 회계 이연 계정인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 발생 계정인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게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인가 자세하게 폭발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 무형자산 요거에 대해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 상각비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미 강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해야죠. 이미 강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 외화자산은 부채의 환산입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요거에 대해서 환산손익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결산 수정 분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또 다다음 시간인가 그쯤에 자세하게 또 폭파가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문제 보죠.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편의상 현금주의 회계로 처리했던 회계 처리가 있다면 당연히 현행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해야 하므로 결산 수정 분계는 필수적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들은 그 사용 내역에 따라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유가증권을 평가해야 할 경우 평가손익은 모두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틀렸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이지만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다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뭐 다 배웠잖아요. 당연히 틀렸고. 4번 유형,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설정은 결산 수정 분계 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한 말이고. 기중분계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관련 기출. 다음 거래 중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1번 차기에 납품할 제품에 대해 미리 대금을 받고 선수금으로 처리했다.
계약금 받고 선수금 처리했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없죠? 기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기중에 이제 선수금 잡았을 거 아니에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잘했죠? 이건 기중 회계 처리고 결산 수정 무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해서 답은 1번이 되겠고. 그다음 2번. 3년치 임차료를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자, 기중 처리가 자, 회사가 임차료 비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3년치에 3년치. 현금. 이게 이제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데 3년치를 다 비용 처리했어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 발생주에 의해서 단기 해당분만 임차료 비용이 계상돼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료 3년치 중에서 단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없애줘야 되겠죠. 임차료 거꾸로 대변에 써서 없애버려요. 단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단기에 해당되는 것만 임차료로 계상되도록.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미리 선급했다 해서 선급 임차료 이런 식으로 자산이죠.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이런 식의 결산 수정 분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다 해볼까요, 그냥? 3번. 2000X1년 12월 1일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 기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대요. 수정분계. 감가상각비 인식해야죠? 감가상각비 얼마?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런 식으로. 결산 수정분계. 그 다음 4번. 결산일까지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가수금을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다. 자, 미결산 항목이죠. 이런 임시 계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거는 재무제표에. 자, 가수금. 현금이 뭔가 들어왔는데 기중에 현금이 뭔가 들어왔어요. 근데 뭔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일단 임시 계정인 가수금 하고 잡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원인을 밝혀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가수금을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보니까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원인을 몰라.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없애야 됩니다. 결산 수정 분계. 가수금 무조건 없애버려요. 그리고 모르겠다. 원인을 모른다 하게 되면 잡손익, 잡이익. 현금이 들어온 건 잡이익 처리한다. 자,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가 이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결산 수정 분계 미결산 항목 임시계정. 자, 핵심 이론. 자, 3개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처리. 결론. 절대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에는 계상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부 뭐다? 원인을 밝혀서 해당 계정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원인 불명이다. 원인을 모른다 하게 되면 뭐다? 잡손익 처리한다. 끝. 다 똑같아요. 처리가.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자, 현금 과부족. 요거는 우리 이미 강의가 끝났습니다. 어디? 앞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관련 기타 사항 해가지고 현금 과부족 요 얘기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강의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가지급금. 자, 예시 보죠. 간단하게. 자, 가지급금 1,000원을 지급했다. 1,000원 가지급금. 자, 현금이 나갔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이게 현금이 나갔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기중에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다가 결산 시 내역을 확인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외상 매입 대금의 지급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따라서 가지급금 없애버리고 외상 매입 대금의 지급이었다. 외상 매입금을 없애라.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수금. 가수금 1,000원을 수령했다. 어디에 똑같은 얘기 나왔던 거 여기 나왔죠. 자, 기중에 현금이 들어왔는데 1,000원이 들어왔는데
뭔지를 몰라요. 일단 임시 계정인 가수금 처리합니다. 자, 그랬다가 결산에 가서 내역이 확인이 됐어요. 거래처로부터의 선수금 이미 확인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가수금 없애버리고, 가수금 없애버리고,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구나. 자, 이러한 처리를 해주더라. 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원인 불명이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하게 되면은, 이때죠? 이때. 이게 아니라 뭐가 된다? 잡손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원인 불명. 뭔지를 모르겠다. 잡이익. 끝. 됐습니다. 자, 빈출 문제 위에 다음 중 결산 수정 사항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기중에 발생한 가수금 70만 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임을 확인하고 계정 대체하였다. 똑같은 얘기네 이게 계정 대체하였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2번 2번도 가지금 얘기네요. 기중에 발생한 가지금 30만 원이 외상 매입 대금의 지급 대금을 확인하고 계정 대체하였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 맞는 말이고. 3번 결산일까지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가수금 50만 원에 대해 매출로 처리했다. 원인 불명이다 하게 되면 매출이 아니라 뭡니까? 잡이익 처리해야죠. 잡이익. 3번 틀렸고. 4번 결산일까지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가지금 2,000원에 대해서 잡손실로 처리했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원인 불명이면 잡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밑에 관련 기출. 다음 중 현금 과하 부족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결산일 현재 원인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 과하 부족 계정으로 계상한다. 현금 과하 부족 원인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다 뭐다? 원인 불명이면 잡손익으로 처리한다. 잡손실이나 잡이익. 자, 1번 바로 틀렸고. 2번 현금 과하 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으로 당연히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3번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당연히 임시 계정이다. 4번 실제의 현금 잔액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뭐 쉽습니다. 2번 시간은 되게 쉬워요. 그죠? 그다음 밑에 관련 기출. 다음 중 기말 결산 수정 분계 반영 후 재무제표에 표기되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눈에 확 보이죠? 현금 과하 부족. 절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현금 과하 부족, 가지금, 가수금 뭐 이런 것들 절대 재무제표에 표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 현금 과하 부족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